총지편 F-16 우려먹는 미에 열받은 나라들. KF-21으로 갈아타겠다 선언. KF-21 빅딜 제안에 비상 걸린 중국. 군용기 시장에서 대표적 아이템은 전투기다. 강력한 공격력 또는 스텔스 성능을 앞세운 유럽과 미국의 각종 전투기들은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주문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도 KF-21 초도 양산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선진국의 진입장벽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 빈약한 국산 항공무장 체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더한다. 프랑스는 라팔 전투기를 판매하면서 자국산 항공무장을 패키지로 공급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반면 KF-21에 쓸 수 있는 국산 항공무장은 정밀유도 폭탄 정도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개발이 추진 중이지만 빨라야 2030년대에 야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구매국 입장에선 미국산이나 유럽산 항공무장을 별도로 구해야 한다. 이는 비용과 행정적 소요를 증가시킨다. KF-21에 탑재되지 않은 무장을 사용하려면 체계 통합 비용이 추가되어 가격 경쟁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훈련기 수출은 이 같은 제약에서 자유롭다. 조종사를 양성하고 공중전 능력을 높이는 데 쓰는 훈련기는 첨단 공격 무기를 실제로 장착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항공무장과 기체 간 체계 통합 난도가 낮다. 우수한 기동성, 전투기 조종에 필요한 교육 훈련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만 하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훈련기를 출시할 수 있다. 훈련기는 세계 군용기 시장의 빈틈이다. 냉전 시절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다수의 훈련기가 개발됐다. 하지만 미국이 F-22, F-35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주력하면서 훈련기 개발은 늦어지다가 최근에야 T-7A가 등장했다. 유럽도 타이푼과 라팔, 그리펜 등의 전투기를 먼저 만들었다. 이탈리아 M346 계열 등이 개발된 정도다. 한국의 T-50 계열 항공기는 2005년 양산이 시작된 이래 한국과 동남아에서 많은 운용 실적을 쌓았다. T-50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 공군의 조종사 훈련 체계는 FA-50, KF-16, F-35 조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구현한 기체 성능과 한국 공군의 경험이 합쳐지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훈련기를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제안할 수 있다. T-50 계열 항공기 판매 확대는 장기적으로 KF-21 수출의 토대를 쌓는 역할도 한다. 같은 국가와 회사가 만든 무기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면 구매국은 후속 군수 지원 분야에서 효율성이 높아진다. 제작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을 확보하고 경쟁자들의 진입을 저지해 지속적인 매출을 얻게 된다. 프랑스산 미라지 전투기를 샀던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이 라팔 도입을 결정하고 필리핀이 HD 현대중공업에서 국산 호위함을 구매한 이후 또다시 OPV 구매를 결정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T-50 계열 항공기 수출국이 늘어나면 기체 특성과 정비에서 유사한 KF-21은 해당 국가에서 비용과 조종 효율성에서 경쟁 기종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 T-50 수출국에 쉽게 진출할 수 있다. 정비와 성능 개량까지 더해지면 수십 년 동안 수출 실적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KAI는 현재 미 공군과 해군의 세계 훈련기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500여 대에 달하는 사업을 수주한다면 이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에서 비중을 확대할 수 있다. 수년간 미군 훈련기 사업을 놓고 국내 업체와 군, 정부의 수주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미, 예멘 사나, 호데이다 등 후티 반군 근거지 폭격, 참여 안 해, 종합 2보. 미국이 예멘의 친일한 후티 반군 근거지를 공습했다고 4일 현지 시각 AP, BBC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날 미군이 예멘에 있는 친일한 후티 반군의 무기체계와 기지, 군사장비 등 10개가 넘는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미 당국자들은 미군이 항공기와 함정을 동원해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거점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동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예멘 지역 15개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부사령부 소속 병력은 오늘 친일한 후티가 장악한 예멘 내 목표물 15곳을 폭격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 1월부터 후티 반군의 홍해 및 아덴만 선적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멘 내 후티 기지들을 지속적으로 공습해왔다. 앞서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는 4일 미국과 영국이 수도 사나와 호데이다 공항, 남부 다마르 등을 겨냥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영국 국방부는 BBC에 영국은 이번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알마시라 TV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후티 반군은 전날 예멘 서부 해안 홍해에서 영국 유조선 코델리아문을 무인정으로 공격했을 때 모습이라며 소셜미디어에 동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선체 폭발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는 모습이 담겼다. 후티 반군은 이란이 주도하는 저항의 축 일원으로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원을 명분으로 홍해에서 외국인 상선 등을 공격해왔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수차례 미사일과 무인기를 발사했다. 3. 배. 미국의 아파치 헬기 한국 판매에 도발적 망동. 북한은 미국 아파치 공격 헬기가 한국에 추가로 도입되는 것에 대해 안보 불안정을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23일 대외보도실장 담화를 통해 한미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강행하는 와중에 미국이 아파치 한국 판매를 승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파치는 주 야간, 전천 후 작전 등이 가능해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로 평가받으며 전차 킬러로 불리기도 한다. 육군은 2017년 1월 아파치 헬기 36대를 미국에서 도입해 운용 중이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국무부가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한국의 35억 달러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 및 관련 물품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고 지난 19일 현지 시간 밝혔다. 북한은 미 군부는 이번 판매로 한국의 군사적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역의 근본적 군사적 균형을 변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모순적 입장을 밝혔다며 무력 증강으로 발생할 후과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역 내 동맹국들에 대한 전쟁 장비 제공에 집념할수록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억제력은 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군사적 불균형과 불안정 상황을 통제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적 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결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4. 암살위기 현장서 다시 유세하는 트럼프, 당국 경호 비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암살 시도가 있었던 장소를 다시 방문해 유세를 하기로 하면서 경호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CBS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 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시의 야외 행사장인 버틀러 팜쇼에서 대규모 유세를 한다. 이곳은 지난 7월 13일 20세 남성 토머스 크룩스가 유세 연단에서 연설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소총으로 총알 8발을 발사한 곳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쳐 지나가 큰 부상을 피했지만 유세장에 있던 시민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비밀경호국은 이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전반적으로 강화했으며 이번 버틀러 유세도 지난 7월 첫 유세보다 더 대비하고 있다. 경호국은 보안구역 안팎에 요원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호국은 크룩스가 사격하기 위해 오른 창고 건물의 지붕에도 요원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암살 시도 당시 이 건물은 경호국이 설정한 보안구역 밖에 있었고 요원들이 배치되지 않았다. 경호국을 비롯한 연방정부 사법기관과 지역경찰은 약 2주 전부터 버틀러 유세 경호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7월 유세보다 더 많은 인력을 현장에 둘 계획이다. 유세장 주변에는 저격수는 물론 무인기, 드론과 공격조 등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CBS는 전했다.
유세 현장 주변에는 저격수가 시야를 확보할 만한 높은 건물이 여럿 있는데 경호국은 시야를 가리기 위해 유세장 주변에 농장용 차량을 주차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 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 요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버틀러 유세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호국은 지난 8월부터 대통령과 부통령 행사에만 사용하는 방탄 유리를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버틀러 유세 때도 사용한다.